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돌순이님께서 이야기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돌순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제 사셨던 마을에서 정말 또 기괴한 사건, 이상한 일들, 귀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돌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돌순이님께서 내가 살았던 마을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네. 거기가 큰 지역만 어딘지 말씀이 가능할까요? 여기는 김해요. 경상남도 김해. 경상남도 김해. 네. 김해에 위치한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해 사시는 분들은 조금 두려워하시길 바라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20대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렇게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닐 당시에 저희 가족이 시골에 위치한 마을에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건 아니고 원래부터 시골에 살았긴 살았는데 이제 같은 시골에서 마을을 옮긴 거죠. 네. 진짜 시골은 동네라고 안 하고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가족은 새 마을에 가서 새 집을 직접 지어서 살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을이 유난히 전원주택이 좀 많은 집이었는데 저희 집이 마을 초입에서 한 5번째 위치한 집이었어요. 연달아서 이렇게 쫙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골목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그 집과 집 사이에 논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꽤 먼 거리에 집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웃이랑 마주칠 일이 없이 그렇게 위치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 딴에는 직접 집을 지으니까 특별한 집을 좀 지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설계할 때 제 방 안에 책장을 이렇게 밀면 언니 방이 나오는 구조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방 안에 방이 있다는 게 어떻게 말로 들으면은 되게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지만 특별하지 않았고 가운데 벽이 하나가 있는 하나의 방이라서 혼자 있을 때는 유난히 그 방이 되게 좀 넓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책장 너머에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단 말이에요. 제 방 위치는 현관문 바로 옆이고 안방은 좀 들어가서 보면 부엌 옆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면 그 엄마 방과의 위치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어떻게 완공이 돼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언니는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언니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당시 시골에는 고등학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없었는데 언니는 꽤나 거리가 있는 도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녔었단 말이에요. 네. 고등학생이 되니까 언니를 야자를 하고 부모님께서는 건강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TV도 마음대로 보고 컴퓨터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방에서 컴퓨터를 막 하다 보면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뒤에를 보면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계속 들어서 사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빠는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계속 가시고 언니는 야자를 하니까 어떻게 집에 있어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때부터는 집에 있는 문을 다 잠그는 거예요. 다 잠그고 강박증이 걸린 거예요. 문을 잠근 걸 알지만 한 10번, 20번, 30번 넘게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잠그고 나면 막상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뒤돌았을 때 누가 있었던 적은 없었으니까 그때만 그냥 문 잠궜으니까 내가 엄청 많이 확인했으니까 이런 생각에 좀 위안을 했어요. 네. 그러던 중에 이 하나 생겼는데 엄청 아침 일찍 제 방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 거실에는 되게 큰 창이 있어서 아침에 좀 빨리 깨려고 문을 열어놨어요. 제 방문을. 네. 여름철에는 새벽 5시쯤 동이 트잖아요.
그러면은 푸르스름한 빛이 방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새벽에 언니 방에서 책상 서랍이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가 학교에 뭐 필요한 준비물을 찾는 소린가 보다 뭐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언니라면 뭔가를 찾는다는 소리치고 너무 빨리 열었다 닫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열고 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거 언니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근데 이게 언니가 아니면? 뭐 이 생각이 드는데 귀신이라 생각을 했어요. 언니가 아니면 강도인가? 저 안에 있는 언니는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책장을 밀 용기도 안 나고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걸어가면 제 소리를 듣고 쫓아올 것 같아서 기어갔어요. 그래서 엄마 방문을 탁 열었는데 언니가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 방에서. 제가 언니를 깨웠죠. 지금 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 그래서 깨웠는데 언니가 막 비몽사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언니 왜 여기 자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니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왜 여기 자고 있는지. 그래서 언니랑 제가 그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책상 서랍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이게 바람에 닫힌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을 병적으로 잠그고 생활했기 때문에 바람일 리는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이 그때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그랬던 건가 싶지만 그때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쯤에 저희 집 마당에 되게 좀 큰 진돗개를 키웠는데 밤마다 우는 거예요. 잘 때마다. 그러니까 제 방이 마당이랑 가까우니까 계속 걔가 막 서글프게 우니까 왜 저렇게 우나 좀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서 우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막 산책도 더 가주고 막 간식도 더 주고 좀 사랑을 더 제가 걔를 정말 좋아해서 근데도 밤만 되면 계속 막 울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말해도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좀 외로워서 전화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이 종종 집에 들리신단 말이에요. 오, 진짜예요? 네, 저희 집만 들리는 거 아니고 약간 목탁 같은 거 두드리면서 이렇게 자기 지금 수행 중인데 덕을 좀 베풀어 달라는 스님들이 종종 오세요. 그래서 가끔 오시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근데 그날 제가 혼자 있는데 스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드릴 건 없고 제가 쌀이라도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 부엌에 있는 쌀을 퍼서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죄송해요, 제가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스님이 아니라고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저희 집을 딱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걔를 보시더니 집 위치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소맥이 흐르는 자리에 집이 있어서 귀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 수행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수맥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집 전체가 수맥이 좀 많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서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무서워요. 정말 그것도 뭐 그런 건가요?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말했더니 진짜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쫓아오거든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 말은 못 해주지만 무조건 쫓아오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쌀을 퍼드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했는데 가시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딱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매 순간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무교였거든요. 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신의 가호가 함께한다 이러는 거다. 부처님이 나를 함께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야민타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네이트온으로 막 친구들한테 막 아까 이상한 스님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저한테 너 그러고 보니까 약간 관세음보살 닮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약간 유머러스하게 넘겼던 것 같아요.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그래서 이제 시골은 외지고
식당도 있어도 해가 지면 빨리 문을 닫으니까 외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도 비가 되게 올 듯 말 듯한 날씨여서 여름이었는데도 오후 6시쯤 되니까 어둑어둑해졌던 날인 걸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안방에서 부모님께서 우리 저녁을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멀리 가서 외식을 할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때울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외식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제 한쪽은 가자 한쪽은 안 가자 이러니까 내가 가자 이렇게 말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좀 이상했어요. 분명히 아빠랑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온 건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자세도 좀 이상해요. 막 어깨 탈골된 것처럼 약간 좀 삐걱거리는 느낌으로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엄마 우리 외식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밥 밖에 가서 먹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안방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엄마 목소리 안방에서 나니까. 그래서 안방을 딱 봤는데 엄마랑 아빠랑 안방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부엌으로 갔더니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예. 그 제가 봤던 엄마가.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뭐지? 이러다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아, 답답해. 뭐 거짓말하지 마라. 왜 뻥치냐 이러면서. 그래서 언니한테도 말을 했는데 언니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고 그 이후로 뭐 별일이 안 생겼으니까 저도 약간 이제 잊혀진 거예요. 그 기억이. 3일 후에 저 방에 검은 장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롱 위에는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을 보면서 머리 빗질을 했어요, 제가. 근데 어떤 여자가 제 방문 열린 틈 거기로 얼굴을 이렇게 몸을 꺾어서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굴 90도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얼굴 비추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아예 90도로 꺾었던지 뭐 몸을 약간 이렇게 가로로 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굳어버렸죠.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약간 든 생각이 쫄면 안 된다. 쫄면은 나 귀신 씌인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야 이랬는데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여자 눈이 없었어요. 눈이 없이 되게 검은 그걸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여기서 말은 걸었는데 상대방이 대답이 없으니까 무안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제 앞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세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상한 귀신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엄마한테 말을 했죠. 막 울고 불면서 집에 이상한 게 있다. 내가 며칠 전에도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냐. 설거지하는 여자도 있었고 이상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안 믿는 거예요.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방에서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운동 안 가면 안 되냐. 나 너무 집에 있기 무섭다. 못 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때는 좀 긴가민가 할 때니까 또 갔어요, 운동을. 방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실에 있어야겠다 싶어서 거실에 TV를 보고 있는데 제 방 안에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이 없는 귀신이. 오. 그래서 제가 바로 TV를 끄고 마당으로 나가서 시골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논두렁이밖에 없으니까. 그 개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오셔가지고 너 왜 여기 나와 있냐 했더니 막 이제 진짜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말을. 예. 아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믿진 않았겠죠. 한 50%만 믿었겠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엄마 아빠가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잖아요, 사실 부모님이랑 있으면. 그래서 새벽 2시쯤인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엄청 몸이 되게 얇은 여자가 저희 거실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엄청 몸이 얇았어요. 진짜 저게 몸인가 싶을 정도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내고 막 기어다니는데 저 사람이 날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을 이렇게 딱 닫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닫는데 그게 몸이 아니고 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저 부엌에 있고 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로크로크비다. 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닫고 이때 방 안에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언니 방문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갔어요, 언니한테. 예. 언니랑 이렇게 막 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니랑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때부터는 방에서도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한 5일 정도 밤을 새면 이렇게 안 자고 싶어도 잠이 들잖아요. 딱 잠이 드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꿈 얘기인데 꿈에 제 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당시에 8층에 살았는데 8층을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닫으려고 했더니 키가 한 3m 되는 남자가 그 두루마기 입고 저승사자 알죠? 얼굴이 되게 하얗고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삼각형 같은 흰색깔 종이 그런 거를 이렇게 양손에 탁 쥐고 그 뒤꿈치를 들고 이상하게 걸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쫑쫑쫑 걸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딱 둘이 탔는데 그 얼굴을 살짝 보니까 앞에만 보고 있어요.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다. 이 사람이랑 8층에 내리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혼잣말로 내가 잘못 찍었네 하고 6층을 딱 찍고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길래 제가 그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뛰었어요. 꿈에서 집으로 네. 뛰는데 집 근처에 다다르니까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그 저승사자가. 총 3명이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저게 대체 뭐지? 날 찾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데 셋이서 이제 내가 없으니까 만나서 어디 갔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스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아오거든 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맞아. 그 생각이 탁 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 오른쪽 방향으로 저를 찾으니까 제가 왼쪽으로 뛰었어요. 예. 그러고 꿈에서 깬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 정말 온몸에 막 오한이 들고 토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예. 토를 하고 오한이 들고 막 땀이 막 나고 그때부터는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못 갔죠. 몸이 아파서. 밖에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엄마가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맨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 기력이 쇠약해지고 너무 웃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 찾아오면 그 이상한 귀신이 거실에 있을 것 같고 잠을 자자니 저승사자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선잠으로 이렇게 잠을 딱 자는데 아직도 좀 미스테리한 게 꿈인지 모르겠는데 그 바닥을 기는 여자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바닥을 계속 막 사사사사사사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사사사사 거리면서 막 사사사 거리면서 막 혀 있죠. 혀가 되게 길었어요. 혀가 되게 길어가지고 계속 혀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기력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도 막 놀랄 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대체 왜 저러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에 잠시 딱 들었는데 언니 방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네. 어떤 여자가 피아노를 건반을 막 누르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막 누르길래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깔 막 이렇게 웃더니 제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가 목을 되게 길게 빼가지고 제 얼굴 앞에까지 온 다음에 여기 네 방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정신 딱 들었는데 애기들 웃음소리 아시나요? 한 100명 되는 유치원생들이 귀에서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저한테 너 그때 왜 안 죽었어? 너 그때 왜 안 따라갔어?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 말해봐봐. 누가 알려줬어? 왜 안 죽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왜 안 죽었어? 너만 죽으면 되는데 왜 안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떻게 딱 깼어요. 깼는데 진짜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엄마 아빠도 제가 갈수록 이상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스님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엄마 아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스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혹시 이제 이 인근에 절에 그 스님이 있는지. 근데 그런 스님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떠돌이 스님이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 이대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때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저승사자가 오면은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다시 꿨는데 엄청 낡은 초가집 있죠.
되게 더러운 집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막 걸레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막 청소를 하고 옷도 막 흰 색깔 한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약간 해질녘처럼 딱 떨어지는데 어떤 아저씨 한 명이 마당에 딱 서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아저씨가 여기 왜 왔지 생각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 자리 그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나 데리러 온 저승사자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너무 죽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죽기가 싫어서 꿈속에 있는 집 뒷산으로 제가 도망을 쳤는데 예.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내 발로 기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빠르게. 짐승 마냥? 그냥 모래수가 오는 거예요. 난 속도도 느리고 산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숨어야겠다. 나무에라도 숨어야겠다고 딱 숨으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스님한테 쌀을 퍼줬다고 했잖아요. 그 스님이 들고 있던 주머니 같은 게 딱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웠어요. 주웠는데 쌀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때 그 스님이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갑자기 막 그 생각이 나면서 그걸 먹었어요, 꿈에서 막. 그 쌀을 먹으면서 제발 그때 그 말이 진짜라면 나 좀 제발 지켜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와. 딱 그 다음날부터인가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예. 정말로 안 아픈 거예요. 막 너무 건강해지고 아픈 것도 없고 오한이라든지 막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을 이사 가기는 무리다. 시골이다 보니까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잘 없다. 현실적으로 말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순간에 갑자기 누가 띵동 하고 벨을 누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갔는데 그 꿈에서 저 쫓아왔던 아저씨랑 닮은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아저씨가. 이거는. 오. 네, 근데 이제 아빠 친구래요. 그래서 저는 무섭잖아요. 저 아저씨가 왜 왔지? 막 이렇게 했는데 아저씨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랑. 아빠가 집을 전세를 내놨다는 말에 여기에서 좀 지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안 된다. 사실은 나도 지금 전세 내놓은 거 되게 찝찝하다. 우리 딸한테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완전 괜찮다는 거예요. 보증금 없이 한 달에 20만 원만 내고 여기에 지내게 해주면 안 되냐. 난 그런 거 안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제가 자꾸 나가자 그러니까 아저씨도 괜찮다 그러고 아저씨가 살았어요 거기. 그래서 아저씨는 거기에 살고 저희는 이제 이사를 갔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 집 5번째 집 위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을 이장님이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와가지고 요새 왜 자꾸 우리 마을을 떠나는지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첫 번째 있던 집에 언니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언니가. 그 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몇 달 전에.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랬냐.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우울증이 오면은. 그 정도까지 그럴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집에서는 비 오는 날 집에 오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처음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시려고 하다가 아저씨께서 미수로 끝난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후에 집에 오시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좋게 되신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알고 봤더니 가족 내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겼었대요. 근데 딱 5번째가 저희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 드는 게 그 귀신이 저한테 왜 너 안 죽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아빠가 찝찝하니까 친구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여기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보증금 빌려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라 했는데 사실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집이 되게 넓고 이러니까 그 집에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반년 후인가 거기도 사별을 한 거예요. 예. 반년이 지나서. 그래가지고 아빠가 안 되겠다. 저 집은 저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서 집을 폭발시킨 거예요. 그냥 공사를 해서. 그냥 아예 폭발을 시킨 거예요. 그냥 아예 터가 없어지게. 그래가지고 그 땅에 제사 지내고 아예 터를 없애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저는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갔고 제 기억 속에 잊혀질 때쯤
아빠도 그 집을 없앤 다음에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빠가 우연히 옛날 그 시골 마을에 가신 거예요. 5년이 지난 후에. 갔는데 아빠가 땅을 다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섭게 그 앞쪽에 1평 정도 되는 거가 아직 아빠 소유인 거예요. 예. 계약을 할 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평에 대한 아빠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거기 갔다 오더니 진짜 사람이 홀린 것처럼 바로 계약금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집에 가야 된대요. 뭐야, 뭔 소리야? 거기 가서 우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저희 아빠가 진짜 막 짠돌이거든요. 진짜 계약금을 바로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소리 하냐, 거기 왜 들어가냐, 제정신이야 해서 막 이렇게 싸웠는데 아빠가 계속 막 거기 가야 된다, 돌순아 너 괜찮지,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서 우리 살아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진짜 막 울면서 나 정말 거기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막 울었어요. 막 울다가 결국에 이제 엄마가 계약금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제발 좀 안 하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가 지금은 공장이거든요. 공장을 지금은? 지었는데, 예. 근데 그 공장장님은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 나오는데 사업하면 잘 된다고. 예.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는 1평의 계약금이라고 받긴 했지만, 자기는 이거 공장이 잘 되고 있어서 사실은 더 큰 데 옮기고 싶었다. 근데 뭐, 자기는 다른 데 점집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더 잘 된다더라. 그럼 내가 계약금 돌려드리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 다행이다. 오. 그래서 돌려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아빠가 반년을, 그 집에 갔어야 했는데, 니 때문에 못 갔다. 그 집에 갔어야 했는데 막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제가 아니 그 집은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아빠 친구도 사별을 했고 이렇게 막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나의 그냥 추억 정도가 된 거죠. 이런 이야기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언니 우리 옛날에 그 집 살았던 거 기억하냐, 그 집이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던 집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언니가 그랬냐고 난 몰랐대요. 근데 저희가 5번째 집이면 6번째 집에 언니 동창이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순간 별 생각 없이 근데 그 오빠는 잘 지내나? 그 마을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오빠도 엄청 큰 사고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야, 이건 미쳤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복잡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꿈에서 그 쌀을 묵은 다음날 바로 그 아저씨가 와서 전세 좀 내가 살게 해주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엄청 복잡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언니한테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말했는데 언니는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마을에 갈 일이 생겨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제 머릿속에는 생생한 거예요. 비록 거기가 지금 창고 같은 공장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집의 구조라든지 마당에 어떤 꽃을 키웠던지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저한테는. 네네. 그리고 그 집을 차로 탁 지나가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소름이 싹 돋으면서 이게 뭐지? 빨리 집에 가야겠다. 지금도 갑자기 소름이 돋는데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씻고 막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그 여자 목소리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딱 스치는 거예요. 막 약간 콧노래 부르듯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막 어깨 털고 머리 털고 막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잠에 딱 들었는데 가위를 눌렸는데 그 집에 제가 간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 방 안에 제가 있는데 제가 봤던 그 귀신이 빨간 코트를 입고 현관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각또각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그 사람이 눈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를 보고 미친 듯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박장대소를 하더니 막 내 옷 너무 예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어요. 네 이러니까 나 이제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네 약간 비위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계속 살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탁 깼거든요. 탁 깨고 나서 조금 이렇게 무서워서 저희가 처음으로 친구 소개로 무당집에 간 거예요. 무당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저한테 이제
옛날에 귀신 봤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저보고 점 많이 보러 다니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를 지켜주는 뭔가가 있대요. 그래서 너는 점 많이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 이런 데 가면 오히려 네가 해를 당하니까 이런 데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너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겠다 했더니 다 그냥 잊고 살으래요.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럼 나 이제 잊어버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 솔직히 말하면 한 번씩 이상한 소리라든지 그런 게 들리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귀신의 비주얼이라 해야 되나? 그게 내 인생에 너무 임팩트가 남아서 웬만하면 안 무서운 거예요. 웬만하면 안 무섭고 막 한 번씩 저랑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면 친구들이 옆에 남자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근데 옆에 아무도 없는데도.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나 좋아하는 귀신인가 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친구들도 막 장난으로 그럼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 말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저희가 막 들으셨죠? 하면서 막 돈 좀 많이 벌게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 집에 대한 기억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진짜로 돌순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긴 했지만 솔직히 지금은 네. 뭐 아무렇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죠. 사실 지금도 이렇게 말해도 가족들 다 자면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거실에 돌아다니고 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죠. 그러면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돌순님은 혹시 뭔가 예술 쪽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기가 좀 약간 아니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언니가 자기도 그 귀신 봤대요. 예. 근데 자기한테는 안 왔대요. 한 번 오고. 어떻게 했더니 그 목 긴 여자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랬더니 언니가 자고 있는데 언니 발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라락 기어왔대요. 예. 근데 그때 언니가 고3이고 너무 피곤했대요. 그랬더니 꺼져 그랬대요. 근데 그 뒤로 안 왔대요. 야, 여러분들 잠깐만. 지금 가위 눌리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진짜 쌍욕해보라니까요. 걔네 쫄아요. 진짜로. 저도 해봐서 알아요. 쫄아요, 걔네. 진짜 막 온갖 분노를 가져가지고 쌍욕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쫀다니까요, 귀신들도.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언니가 꺼져 이런 거 그 뒤로 안 왔대요. 그래갖고 삐졌다. 저한테 삐졌나? 이런 거. 삐져서 니한테 갔나? 삐졌어. 왜냐면 열이거든요. 귀신들도. 한이 네. 있다 보니까 좀 열여가지고 원래는 한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서워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꺼져. 딱 두 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삐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로 이거는. 아무튼 돌수님께서 오늘 차분히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스님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 은인이죠. 제 은인이요. 진짜로. 정말. 진짜 대단하시고. 제가 무교였는데. 네. 지금은 불교를 다니시나요? 지금은 안 믿을 수가 없죠. 지금은. 남야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은 그냥 친구들도 아직도 놀려요. 중학생 때 친구들이. 야, 보살 어디 가냐 그러거든요. 관세음보살 어디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 막 화장하면 그 관세음 보살님 막 달력 같은 데 보면 예쁘게 꾸미고 있는 그림이 많단 말이에요. 너 이거 같아 이러는 거. 근데 좋게 받아들이죠. 근데 그 강아지는 네. 그때 당시에 살 때 그 네. 집을 옮겨줬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있었나요? 옮겨줬어요. 다행이다. 옮겨줬는데 사실은 한 번만에 그 아이가 잘 지내지 않았어요. 되게 여러 번 옮겼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메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금 큰 철장에 밤에는 시골이니까 개장수가 많단 말이에요. 밤에는 그렇게 놔두고 낮에는 마당에만 풀어놓고 그랬는데 한 번만에 성공하진 않았어요. 여러 번 끝에 그 마당 맨 앞쪽 끄트머리에 거기로 옮겨서 거기에서 잘 지냈어요. 다행이다. 그나마. 결국은 다행이죠.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거고 그 뒤로는 분명히 겪은 일은 있지만 오늘은 이 집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겪은 게 꽤 많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너 뭐야?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돌수님께서 또 이렇게 김해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정말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는 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정말 무서운 집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아, 네. 해피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런 집터가 있구나,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도 안 거는 뭐냐면, 그거죠. 폐기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귀신 봤을 때. 쌍욕을 한다던가. 진짜로 근데 무서우면서 쌍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얘를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의 가짐으로 화를 내면서 하면 귀신들도 자기들도 함부로 못할 것 같다 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돌수님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